먼저 부위 상관없이 찌개용 돼지고기를 300~400g 준비해줍니다. 저는 앞다리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비계가 넉넉하게 붙어있는 걸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른 김치도 준비해줍니다. 김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 넉넉하게 5~6번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집에 있는 김치가 신김치나 묵은지면 상관없지만 좀 덜 익은 김치라면 식초를 3분의 1스푼 넣어주면 신김치와 비슷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준비해도 오늘 요리 절반은 끝난 겁니다. 인자 널찍한 팬이나 냄비에 식용유를 2~3스푼 둘러주고 찌개용 돼지고기를 다 넣어주고 그러고 썰어놓은 김치도 넣어줍니다. 이때 김치 국물이 있다면 한 국자 넣어주면 좋지만 그딴 거 충분하지 않아도 맛을 내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한식의 3대장인 된장 1스푼, 고추장 1스푼, 진간장 2스푼을 넣고 다 같이 한번 볶아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을 넣는 게 아니라 넣은 돼지고기와 양념장을 충분히 볶아주면서 맛을 뽑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피스 3대장에 이은 한식 3대장이 들어갔으니 흰수염이나 루피가 와도 에이스는 못 구하 맛은 당연히 기가 막힙니다. 집집마다 냄비 불세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불에서 5분 이상 넉넉하게 볶아주셔야 합니다. 바짝 볶아주다가 어느 정도 돼지고기가 익었다 싶으면 한식 3대장 외에도 한식에서 빠지면 섭한 재료인 아쉽게 지고 온 다진 마늘을 1스푼 넣고 양파 반 개도 대충 굵직하게 썰어서 넣어주고 대파도 반가르고 숭덩숭덩 썰어서 양파와 비슷한 양으로 넣어줍니다. 아직까지 물을 넣지 말고 또 볶아줍니다. 2~3분 정도 더 볶아주면 넣은 양파와 대파가 살짝 숨이 죽을 동 싶으면 다른 사골 육수 그딴 거 필요 없이 물 3컵을 부어줍니다. 그러고 푹 끓여줍니다. 파이어! 추가로 두부를 넣고 싶으면 물이 보글보글 끓을 때 두부 반모를 대충 썰어서 넣어줍니다. 만약 남은 두부 반모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시라면 남은 두부도 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요리에는 정답이 없으니 넣고 싶은 재료를 넣고 간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두부도 뜨뜻해지게 뜨거운 물에서 찜질시켜줍니다. 어느 정도 끓여주다가 두부 옆구리를 살짝 맛을 보고 속까지 뜨뜻해졌으면 다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물 맛을 살짝 보고 다른 다시다 그딴 거 다 필요 없이 소금만 살짝 넣어 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건 절대 실패할 수 없는 30년 전통의 깊은 맛을 내는 김치찌개가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인자 국물 먼저 한번 보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이건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먹는 맛이 아니라 각 지역 깊숙이 곳곳에 숨어있는 오래된 노포식당에서 먹는 듯한 김치찌개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팔팔 끓는 물에 소면을 먹을 만큼 넣고 삶아줍니다. 보글보글. 이 정도가 충분히 넣은 건지 도대체 얼마나 넣어야 할지 모를 땐 한 움큼 넣고 좀에 더 넣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무기징역간 밥도둑이므로 소면을 충분히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삼자대면은 해봤는데 소면은 없어요. 소면이 없다면 라면사리나 전에 사용했던 쪼면사리도 좋습니다. 3분 동안 물이 끓어오르면 찬물 부어주고를 2~3번 반복하면 면이 다 익게 됩니다. 인자 물을 버려주고 찬물로 면을 샤워시켜줍니다. 이때 빨래하듯이 빡빡 문 떼주면 소면 겉에 있는 전분기가 싹 빠지게 됩니다. 그러고 물기를 털어주고 잠시 옆에 둡니다. 인자 뚝배기를 준비해주고 이때 돈 빌려가서 안 갚는 친구 뚝배기는 가능합니다. 식용유를 2스푼 넉넉히 둘러줍니다. 집에 흔히 있는 된장국 끓일 때 쓰던 된장을 크게 1스푼 넣어주고 냉장고에 하나씩은 있는 고추장을 반 스푼 넣고 삼겹살에 찍어 먹던 쌈장도 반 스푼 넣어줍니다. 이렇게 1대 0.5대 0.5 비율로 넣어줍니다. 이때 1은 2스푼 같은 듬뿍 든 1스푼입니다. 인자 식용유에 넣은 양념장을 다 같이 볶아줍니다. 짜장면을 만들 때 춘장을 볶듯이 이렇게 기름에 한번 볶아주면 기본 풍미와 맛이 살아나게 됩니다. 맛 살아있네. 2~3분간 탔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바짝 볶아줍니다. 여기에 물을 350ml, 약 종이컵 1컵 플러스 3분의 2컵 넣고 볶은 양념을 풀어주면서 잘 섞어줍니다. 섞어. 인자 양파 반 개를 이렇게 사선으로 썰어주고 가로로 썰어주게 되면 이렇게 중국집이나 음식점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모양의 양파가 됩니다. 양파를 한 줌 가득 넣어주고 애호박은 십자 모양으로 앞부분을 썰어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다면 주위에서 이 요리 좀 하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애호박도 한 줌 가득 넣어주고 두부는 생선포 뜨듯이 가로로 끄어주고 한번 길쭉하게 썰어준 뒤에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다면 두부 썰기 마스터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도 한 줌 가득 넣어줍니다. 대파는 그냥 송송송하게 썰어주면 됩니다. 대파도 한 줌 넣어줍니다. 그러고 이제 한번 뜨끈하게 푹 끓여줍니다. 보글보글. 어느 정도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2~5번 떠먹어보고 조금 짜다고 생각이 들게 간을 맞춰줘야 합니다. 왜냐면 소면을 넣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싱겁다면 간장을 좀에 추가하거나 소고기 다시다를 좀에 넣어줍니다. 저는 지금 상태가 딱 좋습니다. 여기에 이런 차돌백이나 얇은 대패 삼겹살을 준비해가 한 줌 넣어주고 미리 삶아두었던 소면을 한 뭉탱이 넣어줍니다. 인자 소면은 다 익었기 때문에 얇은 고기가 익을 때까지 끓여주면 됩니다. 보글보글. 다 됐으면 돈 안 갚는 친구의 뚝배기를 빼줍니다. 냄새부터가 이미 징역 30년 이상인 밥도둑 향을 뿜어내는 차돌백이 된장국수가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인자 국물 먼저 한번 먹으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다른 조미료를 넣지 않아도 깊은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차돌백이랑 소면이랑 같이 묵으면 이게 막 그날의 행복입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진한 국물을 만들어줄 기본 재료인 뒤신 돼지고기를 준비해줍니다. 돼지고기는 부위 상관없이 저렴한 걸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1인분 기준 100g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순두부 한 봉지를 준비해줍니다. 순두부는 가운데 빨간 점선과 자르는 선이라고 적힌 게 보일 겁니다. 그 부분을 썰어주시면 찌개에 넣기 좋게 모양이 나옵니다. 이제 순두부찌개 건더기 재료 손질 가봅시다. 대파는 초록한 부분과 흰 부분 중에 둘 다 사용하면 좋지만 만약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흰 부분을 사용해줍니다. 그러고 반 가르고 대충 썰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대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추가 건더기 재료로 양파 4분의 1개를 준비해가 사선으로 굵직하게 썰어주고 돌리가 세로로 썰어주면 딱 찌개용 건더기로 사용하기 좋은 사각형 모양의 양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애호박 같은 경우 손가락 2마디 정도만 준비해가 십자 모양으로 썰어주고 대충 양파 두께랑 비슷할 정도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인자 뚝배기를 준비해줍니다. 뚝배기가 없으면 일반 냄비에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식용유를 3-4스푼 넉넉하게 둘러주고 아참 이때 식용유를 너무 적게 넣으시면 나중에 고추 기름을 만들 때 고춧가루가 금방 타버리고 충분한 고추 기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넉넉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썰어놓은 대파를 다 넣어줍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뒤진 돼지고기도 넣어줍니다. 인자 중불에서 기름에 대파가 숨이 죽고 돼지고기 겉면에 피기가 안 보일 때까지 볶아줍니다. 이라면 벌써부터 파기름 향과 돼지고기가 같이 볶아지면서 엄청난 맛과 향을 내게 됩니다.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 잘 익었으면 불은 약불로 내려줍니다. 여기에 시뻘건 고춧가루를 2스푼 넣고 고춧가루를 볶아주면서 고추 기름을 내줍니다. 이때 오랫동안 볶게 되면 고춧가루가 다 타버릴 수도 있으니 룽룽 10초에서 20초 사이로 빠르게 볶아줍니다. 그러고 바로 물 2컵을 부어주고 콱콱콱. 이때 바지락이나 해물 같은 게 있으면 지금 넣어줍니다. 인자 찌개에 빠질 수 없는 재료 중 하나인 다진 마늘을 1스푼 넣고 멸치액젓 2스푼을 넣어줍니다. 이전 양념장 정리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멸치액젓 1000원짜리 하나 있으면 따로 육수를 낼 필요가 없고 서너 달은 사용 가능하니 하나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새우젓이나 참치액젓 같은 거 있으면 쓱가가 넣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고 짭짤하게 진간장 1스푼을 넣고 간을 해줍니다. 이제 양념은 다 끝났으니 준비해 둔 건더기 재료인 양파나 애호박 등 넣어주시면 됩니다. 팽이치기 버섯 같은 버섯류를 추가로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순두부도 한 봉 넣고 넥슬라이스 하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숭덩숭덩 썰어줍니다. 만약 순두부를 넣고 이렇게 물이 넘칠 것 같다 싶으면 이미 간이 맞춰져 있으니 넘치지 않을 정도까지 물을 덜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순두부도 뜨끈해지면서 맛이 빼이고 넣은 재료들도 익으면서 맛이 우러나도록 5분 이상 푹 끓여줍니다. 먹기 좋게 잘 끓여졌으면 추가적인 재료로 청양고추 하나를 대충 썰어서 넣어주거나 계란 하나를 넣거나 후추를 뿌려 마무리해줍니다. 다 됐으면 뚝배기가 뜨거우니 조심조심 빼줍니다. 순두부찌개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맛은 보장되고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방구석뼈 순두부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인제 한 숟갈 떠가 한 무보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딱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맛입니다. 먼저 콩나물찌개 이름에 맞게 콩나물을 2오줌 가득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다진 돼지고기도 준비해줍니다. 부위는 상관없이 가장 저렴한 걸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준비해도 오늘 요리 절반은 끝난 겁니다. 이제 뚝배기를 준비해줍니다. 매일 잔소리만 하는 상사 뚝배기 아닙니다. 여기에 식용유를 2스푼 정도 둘러주고 대파의 하얀 부분을 대충 썰어서 한 줌 넣어주고 뒤진 돼지고기도 한 2스푼 넣어줍니다. 그러고 넣은 대파도 흐물흐물해지고 돼지고기 겉면에 핏기가 사라질 때까지 한번 볶아줍니다. 여기에 시뻘건 고춧가루를 한 스푼 넣고 다 같이 볶아주면서 고추 기름을 살짝 내줍니다. 이때 너무 오래 볶게 되면 고춧가루가 시큼게 탈 수도 있으니 10초 정도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물 1컵 플러스 반컵을 넣어주고 국간장 1스푼 굴소스 1스푼으로 간을 맞춰주고 아직도 연패 중인 다진 마늘 1스푼 넣고 양파 반개를 대충 칼질 잘하는 척 채 썰어서 한 줌 넣고 콩나물을 2오줌 가득 넣어줍니다. 그러고 이런 표고버섯 하나 있다면 밑둥을 자르고 톡톡톡 쳐서 먼지만 털어주고 한입 크기로 잘 썰어서 다 넣어줍니다. 과일은 좀 더 매콤하게 먹고 싶소. 디진다 돈가스 쌉가능이란 마리오 슈퍼마리오. 좀 더 매콤한 맛을 원한다면 이런 청양고추 하나 더 준비해가 대충 썰어준 뒤에 넣어줍니다. 인자 중약불에서 은은하게 5분에서 10분 정도 푹 끓여줍니다. 찌개를 끓여놓고 다음날 한 번 더 끓이면 더 맛이 좋듯이 오랫동안 푹 끓여줘야 넣은 재료들의 깊은 맛이 살아납니다. 맛 살아있네. 어느 정도 넣은 야채들이 숨이 죽었으면 국물을 2번 떠서 맛을 보고 짜다면 입맛에 맞게 물을 좀에 추가하거나 싱겁다면 입맛에 맞게 국간장을 추가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대파의 초록초록한 부분도 숭덩숭덩 썰어서 한 줌 올려줍니다. 다 됐으면 잔소리하는 상사 뚝배기를 빼줍니다. 한눈에 봐도 끈덕이가 푸짐해 보이고 바로 어제 먹은 소주가 해장될 것만 같은 콩나물찌개가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인자 국물 먼저 한 무보면 이거 무진장 뜨겁습니다. 입천장까진 주의하이소. 다시 한 무보면 이거 얼큰하니 정말 좋습니다. 콩나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장하기에도 딱 안정타면입니다.
먼저 이런 작은 참치캔 하나 준비해줍니다. 그러고 이런 못생긴 감자 하나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만 준비해도 오늘 요리 절반은 끝난 겁니다. 감자는 숟가락으로 살짝 내리쳐가 탁! 껍질을 다 벗겨줍니다. 이제 이 못생긴 감자를 반갈라주고 대충 사선으로 썰어줍니다. 저도 못생겼지만 맛있는 것처럼 이렇게 못생기고 대충 썰어줘야지 더 맛있습니다. 이제 뚝배기를 준비해줍니다. 옆사람 뚝배기 아닙니다. 뚝배기는 다 있어 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 뚝배기가 싫다면 냄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식용유를 2스푼 정도 둘러주고 집에 흔히 있는 고추장을 반 스푼 같은 한 스푼 살짝 퍼서 식용유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고 고추장을 한번 기름에 튀겨주듯이 볶아줍니다. 볶아. 짜장면을 만들 때 춘장을 기름에 튀기듯이 고추장도 기름에 한번 튀겨주면 맛과 향이 좋아집니다. 언제까지 고추장을 볶아줘야 하나요? 고추장이 탔다고 생각될 때까지 바짝 볶아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고추장이 볶아졌으면 못생기게 자른 감자도 넣어줍니다. 감자 겉면에 고추장을 색칠한다 생각하고 대충 살짝만 볶아줍니다. 볶아. 이제 물을 종이컵으로 2컵 부어주고 만든 굴소스 한 스푼 넣어줍니다. 굴소스가 없다면 멸치 액젓 한 스푼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러고 한국인의 다진 마늘도 한 스푼 넣어줍니다.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원하는 야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양파 자르는 꿀팁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양파를 사선으로 크게 잘라주시고 가로로 잘라주게 되면 이렇게 중국집 스타일의 큼지막한 양파가 됩니다. 양파를 한 줌 넣어주고 두부는 이거 다 쓰면 양이 많으니 반만 썰어서 넣어줍니다. 대파도 양파와 비슷한 크기로 숭덩숭덩 썰어서 한 줌 넣고 저는 좀 더 매콤하게 먹고 싶어요. 매운 불닭발도 쌉가능. 좀 더 매콤하게 먹고 싶다면 이런 청양고추도 하나 준비해가 숭덩숭덩 썰어서 넣어줍니다. 그러고 참치 한 캔도 싹 부어줍니다. 아참, 참치캔 안에 들어있는 기름은 카놀라유이니 드셔도 괜찮습니다. 노시차가 놀랜 기름이라고? 이제 감자가 다 익을 때까지만 푹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참치를 너무 휘적휘적거리면 참치가 맛보해져가 국물이 지저분해질 수도 있으니 최대한 가만히 놔두고 끓여줍니다. 감자가 다 익었나 확인하는 방법은 감자를 하나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이렇게 쑥 잘 들어가면 다 익은 겁니다. 다 됐으면 뜨거우니 조심조심 빼줍니다. 벌써부터 뜨거운 흰밥에 이것저것 건더기 넣고 비벼 먹고 싶어지는 참치 고추장찌개가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국물 먼저 한 무 보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칼칼하고 얼큰한 게 밥 먹으려고 했는데 딱 쇠속 땡기게 하는 맛입니다. 먼저 통조림 햄을 준비해줍니다. 이게 200g짜리지만 절반 양인 100g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고 순두부를 한 모 준비해줍니다. 이렇게만 준비해도 오늘 요리 절반은 끝난 겁니다. 이제 뚝배기에 식용유를 2-3스푼 둘러주고 뚝배기가 없다면 일반 냄비에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고 대파를 송송송 잘게 썰어서 한 줌 가득 넣어줍니다. 이때 대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맛이 좋습니다. 이제 통조림에서 햄을 꺼내기 귀찮으니 대충 숟가락으로 파서 빼내줍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100g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제 대파와 햄을 같이 한번 볶아줍니다. 집에 만약 양파도 있다면 양파를 넣고 같이 볶아주셔도 좋습니다. 대파가 살짝 흐물흐물해졌다면 아직도 연패 중인 다진 마늘을 한 스푼 넣고 다진 마늘도 한번 볶아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충분히 잘 볶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볶다 보면 고소한 향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벌써부터 입안에 침이 고이기 시작할 겁니다. 꼴까닥? 이제 넣은 재료들이 서서히 갈색빛이 띄기 시작했으면 시뻘건 고춧가루 한 스푼을 넣고 고춧가루는 쉽게 타기 때문에 부릉부릉부릉 빠르게 10초간 볶아줍니다. 그러고 바로 물 2컵을 부어주고 익인 간장 대신 진간장을 3스푼 넣어 간을 맞춰줍니다. 이때 밖에서 먹는 듯한 맛을 내고 싶다면 소고기 다시다나 치킨 스톡을 3분의 1스푼 넣어줍니다. 인자 순두부 한 모를 다 넣고 먹기 좋은 크기로 숭덩숭덩 넥슬라이스 시켜줍니다. 넥슬라이스! 넣은 순두부도 뜨끈해지도록 한번 보글보글 끓여주다가 위에 슬라이스 치즈 한 장 싹 올려주고 계란 하나도 톡 까서 넣어줍니다. 저는 치즈를 좀 더 먹고 싶어 치즈가 잘 안 보이니 한 장 더 올려주고 있어 보이게 대파의 초록초록한 부분도 올려주고 후추를 살짝 뿌려 마무리해줍니다. 다 됐으면 뚝배기가 뜨거우니 조심조심 빼줍니다. 이걸 일반 순두부찌개라고 생각한다면 경기도 오산인 부들부들 햄치즈 순두부찌개가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순두부를 살짝 떠가 한무 보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치즈의 고소함이 순두부 겉면에 코팅되어 있어 맛이 기가 막히고 부들부들한 게 정말 좋습니다. 먼저 참치 강된장이니 참치 한 캔을 준비해줍니다. 그 다음 재료는 된장찌개에 들어갈 만한 채소 혹은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먹다 남은 야채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충 먹기 좋은 크기로 다 썰어줍니다. 잘게 썰어도 좋고 큼지막하게 썰어도 좋고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니니 대충 손 가는 대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오늘 요리 절반은 끝난 겁니다. 이제 뚝배기를 준비해줍니다. 돈 안 갚는 친구 뚝배기도 좋습니다. 뚝배기에 손질해둔 야채를 다 넣어주고 물을 종이컵 2컵 부어줍니다. 그러고 흔히 된장국 끓일 때 쓰던 된장을 크게 2스푼 넣고 고추장도 반 스푼 넣어줍니다. 그러고 찌개에 빠져서도 안되는 디신 마늘도 한 스푼 가득 넣어주고 달달한 맛이 아닌 맛의 감칠맛을 끌어올려줄 설탕도 반 스푼 넣고
40년 전통 맛집의 숨은 비결인 소고기 다시다나 치킨 스톡을 3분의 1스푼 살짝 넣어줍니다. 이제 넣은 양념을 잘 섞어주면서 섞어 자박자박해질 때까지 끓여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지고 볶고 할 필요가 없이 야채 넣고 물 넣고 양념만 넣고 끓여주면 오늘 요리 끝입니다. 분명 참치 강된장이라 했는데 참치가 왜 안 들어가노?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참치를 처음부터 넣고 끓이면 참치가 다 흩어져가 참치에 치어짜도 보기가 힘들고 끓이면 끓일수록 비린맛도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는 국물이 자박자박해질 때까지 푹 끓여주고 촉촉한 느낌의 강된장을 만들어야 하지만 국물을 한번 맛봤더니 이건 당장 밥을 말아먹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치 강된장을 만들려고 했지만 바로 참치 강된장 찌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둔 참치 한 캔을 기름과 같이 다 넣어줍니다. 만약 담백하게 먹고 싶다면 기름을 빼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름을 넣는 것이 맛도 좋고 진한 참치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 됐으면 돈 안 갚는 친구 뚝배기를 빼줍니다. 촉촉하고 국물이 자박자박한 강된장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건 안 먹고 참을 수 없는 맛을 내는 참치 강된장 찌개가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한 숟갈 뜨가 한무 보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한입 먹자마자 바로 밥 생각이 나는 맛입니다. 먼저 오늘의 메인 재료인 순두부를 하나 준비해줍니다. 이렇게만 준비해도 오늘 요리 절반은 끝난 겁니다. 순두부는 보통 이렇게 반을 갈라서 사용하지만 오늘은 이 끄트머리를 잘라 사용할 겁니다. 인자 뚝배기를 준비해줍니다.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에 안 드는 직장상사 뚝배기 아닙니다. 그러고 멸치 육수를 넣으면 좋지만 집에 그딴 거 없으니까 물을 한 컵 부어주고 순두부의 앞쪽 끄트머리를 잘라서 쭉 짜서 다 넣어줍니다. 이러면 맑은 초당 순두부를 넣은 듯한 비주얼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물론 원래 넣던 방식대로 반 잘라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여기에 30년 전통 맛집 느낌을 내줄 소고기 다시다나 치킨 스톡을 반 스푼 넣어주고 이런 새우젓이 있다면 한 스푼 넣어주고 없다면 멸치 액젓을 한 스푼 넣어줍니다. 멸치 액젓 이외에 다른 액젓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맑은 순두부찌개이니 다진 마늘은 반 스푼만 넣어줍니다. 그러고 넣은 양념장을 잘 섞어주고 한번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저는 멸치잡이 배는 타봤지만 멸치 액젓은 없어요. 멸치 액젓이 없다면 국간장으로 대체해도 좋지만 간장에 진한 색이 들어가서 국물이 탁해질 수도 있으니 액젓을 사용하는 게 맛도 좋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이제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대파를 대충 송송송 썰어서 한 줌 넣어주고 저는 좀 더 매콤하게 먹고 싶어요. 매운 칼비찜도 쌉가능. 살짝 매콤한 맛을 위해 이런 청양고추도 하나 준비해가 송송송 썰어서 다 넣어줍니다. 만약 깔끔한 맛을 원한다면 청양고추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냉동실에 이런 냉동새우가 있다면 새우도 한 줌 넣어줍니다. 없으면 생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냉장고나 냉동실에 남아있는 호박버섯 같은 야채나 조개 같은 다른 해산물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넣은 재료들이 익을 때까지만 한번 끓여주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국물을 한번 떠무보고 입맛에 맞게 싱겁다면 액젓을 추가하거나 짜다면 물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두부에 잘 어울리는 계란 하나를 톡 까서 잘 풀어주고 한 바퀴 둘러서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후추를 좀에 뿌리거나 있어 보이게 대파의 초록한 부분도 올려 마무리해줍니다. 다 됐으면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은 직장상사 뚝배기를 빼줍니다. 시뻘건 고추기름이 떠있는 맑은 순두부찌개가 지겨우신 분들을 위한 해물향이 솔솔 나는 맑은 순두부찌개가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볼 먼저 한무 보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해물향이 가득한 국물과 부드럽게 넘어가는 순두부의 조합이 정말 좋습니다. 먼저 찌개용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준비해줍니다. 앞다리살 대신 기름기가 충분히 나오는 삼겹살도 좋습니다. 1인분 기준 200g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먹기 좋게 자른 김치를 종이컵 한 컵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뚝배기를 준비해줍니다. 뚝배기가 없다면 일반 냄비도 좋습니다. 여기에 식용유를 한두 스푼 넉넉히 둘러주고 대파 한 대를 잘게 썰어서 한 컵 가득 찰 정도의 양을 만들어줍니다. 썰은 대파를 한 컵 가득 넣어주고 돼지고기도 잡아 넣어줍니다. 이제 돼지고기 겉면에 핏기가 안 보일 때까지 중불에서 끈끈하게 볶아줍니다. 이때 대파의 양이 마치 공유가 가슴팍에 칼 꽂고 나오는 드라마처럼 보아라 파국이 될 정도로 넉넉하게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라면 고소한 파기름 향과 돼지고기에서 나온 기름이 합쳐지면서 엄청난 향을 뿜뿜하는 기름이 됩니다. 돼지고기 겉면의 핑크빛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면 자른 김치도 한 컵 가득 다 넣어줍니다. 여기에 달달한 맛이 아닌 감칠맛을 끌어올려줄 설탕을 반 스푼 넣어줍니다. 그러고 김치도 볶은 김치가 되도록 기름에 볶아줍니다. 삼겹살 먹으러 갔을 때 돼지 기름에 김치를 볶으면 엄청난 맛을 내듯이 그 느낌으로 김치를 볶아주시면 됩니다. 김치도 잘 볶아졌으면 한식에서 빠지면 습한 다진 마늘 한 스푼과 시뻘건 색감을 위해 고춧가루를 한 스푼 넣고 살짝 섞어주듯이 볶아줍니다. 그러고 물 한 컵 플러스 반 컵을 부어주고 본인이 넣은 김치가 짭짤이한 김장김치다 싶으면 진간장 2스푼, 밖에서 사온 달달한 맛을 내는 김치다 싶으면 국간장 2스푼을 넣어줍니다. 그러고 양파 4분의 1개를 대충 통가는 대로 잘게 썰어서 다 넣어주고 김치찌개에 잘 어울리는 두부도 있다면 대충 썰어서 한 줌 넣어줍니다.
인자 돼지고기가 푹 익으면서 맛있는 맛을 뽑아낼 수 있도록 5분간 짜글짜글 끓여줍니다. 찌글찌글. 추가로 밖에서 파는 맛을 느끼고 싶다면 속이 다시다나 치킨 스톡을 3분의 1스푼 정도 살짝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이라면 간단하게 뚝배기 김치찌개가 완성되지만 오늘은 한 끼 든든하게 배 채울 수 있는 김치 술밥 느낌으로 밥 한 공기를 올려주고 하락장에서 지하 깊숙이 박혀있는 제 주식 같은 돼지고기를 끄집어 올려줍니다. 아이고 지금 마이너스가 몇 프로고 이라면 더욱 푸짐해 보이는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다 됐으면 뚝배기를 빼줍니다. 보기만 해도 밤새 쌓여있던 숙취가 싹 내려갈 것만 같고 거기에 배도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김치 술밥이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인자 밥을 싹 말아가 한 입 무보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이건 막 한국인이 싫어할 수 없는 그런 맛입니다. 먼저 얇은 대패 삼겹살을 가지고 옵니다. 150에서 200g 사이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앞니에 끼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작게 썰어줍니다. 인자 뚝배기를 준비해줍니다. 뚝배기가 없다면 팀장님 뚝배기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잘게 썰은 대패 삼겹살을 다 넣어주고 흔히 된장국 끓일 때 쓰던 된장을 한 스푼 넣고 고기에 찍어 먹던 쌈장을 반 스푼 넣어줍니다. 쌈장이 없다면 맛에서 좀 아쉽지만 고추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숨쉬지 않는 뒤진 마늘을 한국인스럽게 한 스푼 넣고 한번 잘 볶아줍니다. 이렇게 돼지고기와 거기서 나온 기름에 된장과 쌈장을 볶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풍미를 가진 양념장이 됩니다. 냄새가 마치기 전에 이제 돼지고기가 바로 한 개를 찝어서 먹어도 될 정도로 잘 볶아졌다면 물 2컵을 부어줍니다. 콱콱콱! 여기에 30년 전통 맛집의 비법인 소고기 다시다나 치킨 스톡을 3분의 1스푼 살짝 넣고 그러고 볶아놨던 고기 양념을 흔들어주면서 물에 잘 섞이도록 해줍니다. 섞어. 여기에 밥 한 공기를 넣어주고 양파를 대충 사각형 모양이 나오도록 바로 세로 썰어서 한 줌 가득 넣어주고 애호박도 양파와 비슷한 모양이 나오도록 썰어서 한 줌 가득 넣어주고 두부도 작은 사각형이 나오게 바로 세로 쓱쓱 그어주고 잘게 썰어준 뒤 한 줌 넣어줍니다. 이제 물속으로 야채를 다 잠기게 해준 뒤에 한번 푹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막 오늘 요리 끝입니다. 이때 많이 뒤적뒤적거리면 밥알이 깨질 수도 있으니 양념만 잘 풀리게 한두 번만 섞어준 뒤 최대한 그대로 두고 끓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뜨끈하게 잘 끓여졌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마지막에 국물 맛을 한번 보고 집집마다 된장의 염도도 다르고 넣은 재료의 양도 다르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싱겁다면 소금을 살짝 넣어 간을 맞춰주시고 짜다면 물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어제 먹은 술이 단번에 해장될 것만 같고 거기에 빈속을 뜨뜻하고 든든하게 채워주는 된장 술밥이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인자 한 숟갈 떠가 한 무보면 이거 진한 국물 맛이 정말 맛있습니다. 야채가 들어있는 된장찌개와 밥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가 우리 아이 술안주로도 좋고 아빠 영양간식으로도 만점입니다. 먼저 순두부찌개이니 순두부 한 봉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고 필수 재료인 이런 고추 참치를 작은 캔 하나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만 준비해도 오늘 요리 절반은 끝난 겁니다. 인자 뚝배기를 준비해줍니다. 뚝배기가 없다면 일반 냄비로 하셔도 됩니다. 뚝배기에 물 2컵을 부어주고 여기에 고추 참치를 한 캔 다 넣어줍니다. 이라면 힘들게 기름에 고춧가루를 볶으면서 고추 기름을 낼 필요 없이 벌써부터 고추 기름이 물 위로 뜨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기업의 맛까지 있으니 벌써 게임 끝났습니다. 게임 오버. 여기에 시뻘건 색감을 위해 고춧가루 한 스푼을 더해주고 오늘도 역시 지고 온 다진 마늘을 한 스푼 넣어주고 국간장 3스푼을 넣어 짭짤하게 간을 해줍니다. 집에 만약 액젓이 있다면 국간장 2스푼으로 줄이고 액젓 한 스푼을 넣어주시면 더 맛이 좋습니다. 여기에 순두부 한 봉지를 다 넣어주고 순두부를 넥슬라이스 하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숭덩숭덩 썰어줍니다. 순두부찌개에 잘 어울리는 이런 팽이치기 버섯도 대충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한 줌 넣어주고 좀 더 매콤한 맛을 원한다면 이런 청양고추 하나를 준비해가 잘게 썰어준 뒤 다 넣어줍니다. 인자 재료를 다 때려 넣었으니 잘 섞이도록 센 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한번 끓어올랐으면 살짝 맛을 보고 완벽한 30년 전통의 손맛을 느끼기 위해 고기 다시다나 치킨 스톡을 3분의 1스푼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계란 하나를 까서 넣어주고 후추도 톡톡톡 뿌려 마무리해줍니다. 있어 보이게 제가 들고 있는 주식 마냥 지하 깊숙이 내려가 있는 계란은 끄집어 올려줍니다. 다 됐으면 뜨거운 뚝배기를 조심조심 빼줍니다. 뚝배기에 물 붓고 재료만 다 때려 넣었을 뿐인데 빠르고 간단하게 참치 순두부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국물 먼저 한 무 보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역시 대기업의 맛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고추 참치가 들어갔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할 맛이고 건더기로 순두부와 참치를 같이 먹으니 더욱 맛이 좋습니다. 먼저 이런 사골곰탕 육수 한 팩을 준비해줍니다. 그러고 자른 김치를 넉넉하게 3-4스푼 준비해줍니다. 김치는 한국의 대표 음식이니 다른 나라 거라고 우기시면 절대 안됩니다. 한국인의 매운맛을 보고 싶나? 이렇게만 준비해도 오늘 요리 절반은 끝난 겁니다. 이제 냄비에 돼지고기 200g을 넣어주고 대충 구워주면서 돼지 기름을 빼줍니다.
저는 먹다 남은 삼겹살을 사용했지만 삼겹살 대신 앞 뒷다리나 찌개용이나 아무 부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골곰탕과 김치만 준비했지 돼지고기는 없어요. 통조림 햄이든 돼지의 흔적이 있었던 것이라면 뭐든지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러고 돼지고기를 씹었을 때 여기에 고기가 들어있구나 라고 느낄 정도의 작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싹둑싹둑. 여기에 자른 김치를 넣어주고 돼지고기와 김치를 다 같이 한 번 더 볶아줍니다. 볶아. 그러고 사골곰탕 육수 한 팩을 다 부어주고 콱콱콱 물도 반컵 추가해줍니다. 여기에 다 익이면 시시하니 다진 마늘을 한 스푼 넣어주고 국간장 한 스푼으로 간을 살짝 맞춰주고 고춧가루 한 스푼으로 시뻘건 색감을 더해줍니다. 인자 두부를 준비해가 두부를 그냥 썰어서 넣으면 좋지만 오늘은 칼등으로 곱게 으깨줍니다. 이게 두부인지 콩비지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가 되게 비지한 비즈니스맨이 된 듯한 장사 잘 되는 비지찌개 가게의 콩비지 같은 두부를 만들어줍니다. 두부의 양은 넣고 싶은 만큼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반모 넣었다가 부족하다 싶어 반모를 더 넣어줘가 총 한 모를 다 넣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번 푹 끓여주시면 끝입니다. 언제까지 끓여줘야 맛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일 먹는 찌개가 더 맛있다라고 하듯이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맛은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끓여놓고 두세 끼 넉넉히 드시면 됩니다. 그래도 나름 요리 유튜버니 있어 보이게 뚝배기에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사람 뚝배기 아닙니다. 그러고 대파도 송송송 대충 썰어서 살짝 올려줍니다. 집집마다 김치의 염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입 무보고 입맛에 맞게 싱겁다면 간장을 추가하거나 짜다면 물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뚝배기를 조심조심 빼줍니다. 바로 뜨끈하게 밥에 쓱쓱 비비가 한 입 먹고 싶어지는 김치 비지찌개 느낌의 찌개가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두부랑 같이 떠가 한 무보면 이건 막 국물보다 더 뜨겁습니다. 이 천장 물집 주야이소 당연히 맛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흰밥 위에 끈덕이를 한가득 올려가 쓱쓱 비비가 묵으면 촉촉하고 꼬수버서 목구멍에 꿀떡꿀떡 잘 들어갑니다. 먼저 애호박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애호박 말고 어른호박은 안 되나요? 어른 호박도 좋습니다. 애호박 먼저 5-6mm 두께로 두껍게 사선으로 썰어주고 똑같이 5mm 정도 두께로 채 썰어줍니다. 이라면 광주 애호박찌개에 두툼한 애호박 모양이 나옵니다. 애호박찌개이니 애호박은 절반 이상 넉넉하게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구이용 돼지고기 목살을 준비해줍니다. 목살 대신 다른 부위도 좋습니다. 이렇게만 준비해도 오늘 요리 절반은 끝난 겁니다. 목살은 이렇게 두툼하게 두께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고기는 200g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목살도 먹기 좋은 두툼한 두께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부가적으로 양파도 두툼하게 채 썰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뚝배기에 식용유를 한 스푼 살짝 둘러주고 여기에 목살을 넣어주고 돼지고기 겉면에 핏기가 안 보일 때까지만 한번 볶아줍니다. 핏기가 어느 정도 사라졌으면 고추장 한 스푼을 넣고 돼지고기 겉면을 빨갛게 색칠한다 생각하고 다 같이 볶아줍니다. 이렇게 고추장을 먼저 볶아주면 진한 맛과 향긋한 풍미가 살아나게 됩니다. 볶다 보면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올 겁니다. 1-2분간 잘 볶았으면 물 2컵을 부어주고 콱콱콱 완전 시뻘건 색감을 만들기 위해 고춧가루 한 스푼 넣어주고 다진 마늘 한 스푼 그러고 엄청난 내공이 숨겨져 있는 소고기 다시다나 치킨 스톡 반 스푼을 넣어줍니다. 저는 치킨 스톡을 사용했지만 치킨 스톡이 없다면 굴소스 한 스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두꺼운 애호박을 가득 넣어주고 채 썬 양파는 한 줌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러고 오랫동안 푹 끓여주시면 됩니다. 돼지고기가 익으면 바로 드셔도 괜찮지만 찌개의 특성상 내일 먹으면 더 맛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끓여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럽게 잘 끓었으면 국물 맛을 살짝 보고 입맛에 맞게 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광주 애호박찌개는 국밥처럼 밥이 들어있고 건더기가 수북히 쌓여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뜨끈하게 뚝배기처럼 먹기 위해 건더기를 살짝 건져주고 밥 한 공기를 넣어 잘 적셔줍니다. 적셔. 그러고 그 위로 빼두었던 건더기를 다시 올려줍니다. 이러면 가운데가 봉긋하게 솟은 느낌이 됩니다. 한눈에 봐도 두툼하고 푸짐해 보이고 밥과 술이 동시에 생각나게 만드는 애호박찌개가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인자 국물 먼저 한 무보면 이거 얼큰하니 정말 맛있습니다. 끈더기가 푸짐하게 들어가 있고 밥도 들어있으니 뜨끈하게 한 끼 식사하기 딱 좋습니다. 참치 김치찌개의 이름에 맞게 당연히 참치 한 캔을 준비해줍니다. 이렇게 100g짜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참치 김치찌개에 참치를 준비했음. 그 다음 뭐를 준비하겠습니까? 김치. 당연히 김치입니다. 자른 김치는 3-4스푼 넉넉하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부가적인 재료로 밖에서 파는 듯한 깊은 맛을 내고 싶다면 이런 사골곰탕을 한 팩 준비하시거나 사골곰탕이 없다면 소고기 다시다나 이런 치킨 스톡을 준비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치킨 스톡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뚝배기를 준비해줍니다. 저는 대머리 상사 뚝배기에 식용유를 두르고 싶어요. 이건 머머리 상사 뚝배기 아닙니다. 이제 뚝배기에 식용유를 2스푼 넉넉히 둘러줍니다. 이때 참치 캔에 기름이 있다고 이걸 넣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참치 기름은 식용 가능한 기름이지만 여기서 참치 기름으로 볶으면 참치 비린내가 콧구멍으로 들어가가 내 전도율까지 치고 식욕을 감소시킬 겁니다. 이제 식용유 위로 김치를 올려줍니다. 그러고 김치를 한번 볶아줍니다. 이라면 김치의 군내도 잡히고 고소한 향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기름에 볶는 건 막 항상 옳습니다.
2, 3분 동안 볶아주게 되면 고수분 향에 자극이 돼가 벌써부터 침샘에서 침이 쫄쫄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물 종이컵 1컵 플러스 3분의 2컵 넣어줍니다. 콱콱콱! 아까도 말했듯이 물 대신 사골곰탕 육수를 쓰면 더 좋습니다. 여기에 언제 1승할지 궁금한 다진 마늘 한 스푼 넣고 시뻘건 색감을 위해 고춧가루 한 스푼 넣어줍니다. 이제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양파나 대파를 넣어주고 찌개답게 두부도 넣어줍니다. 자 이제 뜨뜻해지게 한번 끓여줍니다. 보글보글 끓이는 걸 봤으면 국물을 살짝 맛보고 김치로만 간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싱겁습니다. 깊은 마약적인 맛을 내고 싶다면 소고기 다시다나 치킨 스톡을 반 스푼 넣어 간을 맞춰줍니다. 참고로 이 가루를 찍어 먹어보면 소금을 먹은 거 맨키로 짭습니다. 흔들흔들. 이런 조미료가 없다면 국간장이나 액젓으로 입맛에 맞게 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치킨 스톡으로 간을 맞춰줬으니 간장은 생략합니다. 그러고 한 번 더 맛을 보고 부족한 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맛 벽이 느껴집니다. 완벽. 이제 마지막으로 참치 향텐을 기름과 다 부어줍니다. 깔끔하게 먹고 싶다면 기름을 빼고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고 휘젓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다 됐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머머리 상사 뚝배기를 빼줍니다. 한눈에 봐도 위에 참치가 보이기 때문에 단번에 참치와 김치가 들어간 걸 알 수 있는 참치 김치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먹을 때 참치를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잘 섞어가 한 숟갈 한 무보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고소한 참치와 얼큰한 김치가 잘 어울리는 아주 완벽한 얼큰한 참치 김치찌개입니다.